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 3월 26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또 처음에 살짝 빠지는 듯 하다가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쭉 빠져서 상당히 많은 퍼센트 빠졌습니다. 한 3% 정도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덕분에 이제 그 위기주들, 한마디로 저희 이제 위기주라고 부를 게 좋을 것 같아요. 위기주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종목들, 테마들이 좀 올랐고, 그리고 반면에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은 또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빠졌는데, SK 하이닉스가 신주 발행으로 ADR 상장을 한다, 미국 시장에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주가 이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소각분, 자사주 매입 및 소각분에 대해서 신주 발행을 하고 그 신주를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형태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신규로 저기를 하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은 많이 필요한데, 일단 자사주를 사들이려면 그만큼의 순이익을 손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순이익은 투자에 이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자본 이익잉여가 되는데, 그 부분들을 소각에 사용,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에 사용하고 그걸 다시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 이거는 그냥 그죠? 실제로 보게 되면 그냥 실익이 없는, SK하이닉스로 보면 뭐 예를 들면 신인도 향상에 따른 재무적인 인정이라든지 신인도 향상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분만 받을 수 있을 뿐, 실제로 이제 그 뭐죠? 어, 얻을 수 있는 어떤 재무적인 수익 자체가 크지 않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빠지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SK하이닉스가 좀 이게 잘 된다 잘 된다 하니까 갑자기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신주 발행을 하겠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물론 뭐 투자를 해야 되고 회사를 키워나가는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을 통해서라도 예, 뭐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반대할 수는 없어요.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긴 한데, 그게 과연 누구의 수익으로 돌아갈 거냐, 예,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신주 발행해서 미국 시장으로 수익을 나누게 되면 결국 뭐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미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국장에서는 결국은 저기 주가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될 거고, 미국에서는 그만큼 더 수익을 얻게 된다. 신주로 인해서 회사는 좋죠. 주주들은요.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조금 그래요. 회사 입장에서는 키워야 되는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거를 주주의, 어떻게 보면 주주의 손해를 주주한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게 과연 옳은가? 그걸 해줘야 되나? 뭐 회사가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걸 우리나라 국장에 예, 그 주주들을 담보로 그 손해를 담보로 해서 결국은 국, 국내 장에 있는 주주들의 돈을 뺏어다가 저기를 채우겠다라는, 고관을 채우겠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부분은 좀 너무 단견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글로벌한 기업이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투자를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긴 하지만, ADR 상장을 그런 식으로 어떤 어,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곳간을 채우겠다. 그 방법이 국내 주주의 이익을 뺏는 거다라고 하면 저는 결코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찬성을 하든 안 하든 자기는 가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얌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SK하이닉스 그 정도 컸으면 이제 책임 좀 질 줄 알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그 위기주 위주로 올랐습니다.
원자재 산업재는 중동 리스크로 원자재 물류비가 급등하고 산업재 가격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비닐 관련된 플라스틱 관련된 주들이 다 올랐어요. 쉐린 벤진, 한국 패키지 같은 거,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이런 탈플라스틱 주긴 한데 탈플라스틱 주인데 올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포장 관련된 주식들도 올랐고, 요거는 뭐랑 똑같냐면 제지골판지하고 사실은 같은 테마라고 저는 봐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무림 PMP 같은 데도 들어있고 똑같이 들어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테림 포장 이런 데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체재와 그리고 탈플라스틱주 중심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장재를 종이로 대체하는 형태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올랐다고 해도 실제로 여기 있는 몇 개 회사들이 규모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은 못 미칩니다. 예, 뭐 상승률로 보게 되면 혹은 전체적으로 유지된 비율로 보게 되면 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과연 절대적으로 뭐 회사에 영향을 미치느냐?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 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 대한기술 수출 계약 체결, 벤처 바이오젠하고 계약을 했고, 아무래도 알테오젠은 피하지방 주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뭐 세계적으로 대형업체 7개와 이미 계약을 해서 그런 제형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기대가 되고, 또 2025년 매출하고 수익 비율만 해도 거의 50% 정도의 수익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알테오젠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오늘은 알테오젠 한번 같이 볼게요. 그냥 되게 단순한 면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분석이고, 알테오젠은 뭐 기업 고유의 어떤 가치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바이오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평면적인 분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일반적인 시각에서 한번 그냥 평범한 사람의 시각에서 분석을 하자면 이렇다라는 것들을 좀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삼천당 제약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 삼천당 제약은 조금 더 심하게 인플레이션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천당 제약 제가 괜찮아요 라고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삼천당 제약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 제약바이오 쪽이 좀 올랐는데 아무래도 알테오젠 관련해서 우리나라 개발 기술들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됐다. 최대 8천억 정도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좀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다 기대를 받아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바이오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첨단주라고 이야기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바이오주는 특히 옥석을 정말 잘 가리셔야 되는, 옥석을 잘 가리실 때요, 실적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수익을 올리고 있고 매출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문제는 삼천당 제약처럼 감당할 수 없는 주가를,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회사들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거냐, 그 무게를. 그런 부분이 된 거죠. 삼천당 제약은 2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매출은 얼마예요? 2천억 정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매출에 비해서 그러니까 PSR이 100이 넘어요. 삼천당 제약은.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알테오젠은 마찬가지인데, 알테오젠은 플랫폼 기업이라 삼천당학자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까지를 종합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길게 한 종목까지 그렇게 길게 뭐 심층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들 들으시기도 불편하고, 저도 뭐 그 정도 실력은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봅시다. 자, 비료하고 요소수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소수 부분은 실제로 요소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중국 발이었는데 이번엔 중동 발이 돼버렸네요. 그죠? 요소 공급 불안하고 가격 급등이 원인이 될 것 같고, 요소는 기본적으로 비료하고 똑같아요.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만드는 건데, 암모니아는 어디서 만들어요? 천연가스나 석유를 가공해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가 왜 호르무즈 해협에 영향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 비료가 다 요즘은 석유화학 제품이다. 석유화학에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비료는 기본적으로 석유를 기반으로 만드는데 그 생산 기반이 사실상 중동 쪽으로 많이 옮겨져 있어요. 예전엔 막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 석유화학 기업들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산했었는데 이제 중동에서도 원자재만 그냥 팔지는 않겠다. 우리도 가공해서 팔아야지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죠. 아람코도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정유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충이 많이 됐고 그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조금 망가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이 망가지는 데는 중국의 저가 공세도 있었지만 그리고 중국의 생산 시설이 너무 과다하게 증대되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한번 테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러시아에서 국제시장에 석유를 못 풀다 보니까 우러 전쟁 때문에 우러 전쟁 혹은 러우 전쟁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그 전쟁들 때문에 세계 시장에 석유를 팔 수 없게 되자 중국하고 인도에 되게 싸게 넘깁니다. 국제 시세보다 훨씬 10% 이상 싸게 넘겼기 때문에 중국 석유화학 제품들이 경쟁력이 생기고 경쟁적으로 또 시설을 늘렸죠. 근데 세계적으로 그런 수요가 출렁거릴 때 중국 그 석유화학 업체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구조조정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더 빨리 망가진 게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에요. 거기에는 중국의 어떤 영향도 있었지만 뭣도 있었다? 중동에서 이미 자국 내 석유화학 시설들을 확충하면서 원료 자체를 현지에서 가공해서 수출 품목을 아예 바꿔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모두 들어가요? 비료 제품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 부분이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 가지고 뭐 왜 그때 대책을 못 만들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위기에 뭐 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어요. 뭐 이게 중국발이었다가 다른 나라발이었다. 그래서 중국발이었기 때문에 수입선을 다변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디가 문제가 됐어요? 원료 제품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문제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다 경색에 걸립니다. 미국이 공격을 한 주체이면서 자기네 석유 가격이 30% 이상 오른 걸 막지를 못해요. 그럼 공격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것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요소수 오른다고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그거 좀 말 좀 가려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주 골판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 요거는 펄프 물류비 상승으로 포장재 종이 가격 인상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도 있고 포장재에 있어서 플라스틱이라는 면도 분명히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지 관련된 골판지 관련된 회사들이 올라가는 게 비용이 올라서 일 수도 있어요. 비용이 오르면 당연히 이 회사들의 원가율이 까지는데 원가율 때문에 수익이 까지는데 왜 얘네들이 오를까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골판지하고 이게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라 대체 수요도 분명히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왜? 플라스틱으로 포장 못하면 뭘로 해야 돼? 이제 종이봉투 쓰거나 아니면 종이 골판지 써서 포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 수요가 존재하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은 방어주 성격으로 오릅니다. 왜냐? 얘네들은 일정한 부분 저기를 하게 되고 배당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가속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금리를 예대금리 차를 줄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익을 흡수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거를 좀 규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앉아서 돈 저기 하는 거예요. 뭐 저도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저렇게 대출을 해서 쓰는 대출이 남아있는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그래요. 어쨌든 오늘은 위기가 확산되고 위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됐어요. 그죠? 하루 내리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살짝 올랐다가 오늘 또 이틀 동안 올라낸 걸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언제예요? 월요일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죠. 월요일날 대폭 내렸던 수준 화수 조금 올랐다가 그걸 오늘 다 반납해서 월요일 종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또 다시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이제 트럼프가 예상했던 5일의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에 30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30일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상군 투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거기에다가
트럼프를 부추기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상군 투입을 빨리 해서 최종적으로 이란의 어떤 전쟁 의욕 혹은 전쟁 능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원한다라고 빈살만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점점 더 나쁘게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조심조심 하십시오.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하시고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부분들만 가시되 언젠가 이 위기는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를 가지고 가셔야 나중에 올라갈 때 걔네들이 올라가죠. 지금 위기라고 해서 위기에 편승해서 올라가는 주식에 편승하시면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트럼프가 한마디 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은 다 떨어져요. 바닥으로 갑니다. 그런 위험들을 감당하실 자신이 없으시면 투자를 하시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게 가시고 실적이 있는 실적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가셔야 결국은 나중에 이 위기가 해결되었을 때 그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으로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